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피가 0.02%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 내내 아래쪽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올라간 거라서 그장 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오늘 엄청 빠졌거든요. 여기서 일봉 보셔도 분봉으로 이렇게 계속 오늘 20일이니까 뭐 그냥 내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횡보해서 사실 뭔가 많이 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이 잃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잃었고 보시면 이제 호가창 굉장히 오늘 많이 주문을 하고 매매를 많이 했는데 한 하나 둘 셋 여섯 개 여기다 한 두 개 정도 더 한 10개? 10개 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했어. 그게 너무 많이 한 게 문제 같아요. 코스피드가 오늘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 매매 일지 같은 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배당주도 정리해 놓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가격도 업데이트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일단 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이 힘든 게. 이때까지 좋았거든요. 9월 18일까지. 이때까지 한 9만 원 정도 수익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9월 19일에 어 그러니까 어제 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요때 이제 괜히 KT 들어갔다가 이제 낙 맞고 그다음에 급등주 이런 거 찾다가 급등주를 찾다가 이제 단타가 식으로 들어갔다가 좀 많이 손실을 보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제 일단 28,000 정도 손실이 났고 그래서 아 이때까지도 그래도 오늘 만회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도 유한양행이랑 현대인프라에서 물려가지고 손절 때렸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6,000원 손실이 났고 뭐 인프라는 조금 먹고 나왔어요. 그냥 하도 반등이 없고 미미해가지고 변화가 또 굉장히 재미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100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87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3만 원까지 계좌에 찍혔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어, 네,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여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튀더니 뭐 계속 올라서 최고 고점 찍었습니다. 근 며칠 내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언제 샀냐면 거의 뭐 이때는 아니고 전 100 깨졌을 때 산 거예요, 이때. 이때 깨졌는데 여기까지 내려갔죠. 87.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까지 내려가서 13만 원까지 찍힌 걸 봤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근데 겨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여기서 물을 탔습니다. 여기. 추매를 들어가서 여기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91만? 한 언제 들어갔지? 여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한 12시쯤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매를 들어가서 평단 낮춰서 한 평단 한 95 정도로 95였을 거예요. 아마 평단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쭉 올라줘서 겨우 탈출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13만 원 손해 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되게 잘한 거죠. 그래, 난 제 생각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2만 원으로 메꾼 거니까 손실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뭐 더 보유를 했어야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사실 제가 뺀 이유는 별거 없고 그냥 어 그러게요. 그냥 뭐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오늘. 근데 어쨌든 개인이 팔고 있고 여기 사고 있어서 더 갈 것 같긴 하네요, 내일. 기관이 계속 사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불안해서 일단은 팔았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안 사고 싶어요, 얘는. 그러니까 2차전지를 사더라도 좀 다른 주식으로 어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조금 위험한 주식 같아요. 사실 100만 원도 부담스럽고 어쨌든 이슈를 너무 많이 타는 종목이고 지주 회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2차전지에 영향이 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오너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에코프로보다는 다른 쪽으로 다음부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28,000원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비슷하게 잃었네요. 총 합쳐서 한 56,000원 잃어서 지금까지 번 거 다 까먹었습니다. 이때 번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버나잇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들 다 지금 처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장 끝나기 전에 처분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보여서 일단 들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한정 KPS는 이거 단타 치다가 망했거든요. 이미 지금 9,800원 손실 났는 상황이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일단 들고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보는 종목이 기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아가 왜 안 되니? 네, 됐다. 기아가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 기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슈팅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9만 아니다. 8만 원 딱 여기서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 아침에 그 시가 뜨자마자 살려고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늦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쉽긴 한데 어쨌든 8만 원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를 깨고 아마 이 일목균형선을 깨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회복이 되었고 거래 대금도 괜찮게 오늘 수급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뉴스가 많이 터졌거든요. 예, 보시면은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기아가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이런 건 안 좋은 뉴스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이슈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훈풍.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협력사 조기 지급. 좋은 뉴스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뉴스가 많이 터졌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주목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오전엔 힘이 되게 좋았는데 오후에 힘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제 생각에 8만 2천에 매물대가 엄청 쌓여 있었거든요. 오늘 이 8만 2천에 있는 이 5만 세력을 뚫지 못했다. 오늘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걸 내일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워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팔고. 이것도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0.81, 그러니까 84,400.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손절을 하려고 한 거죠. 한 요 정도?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다. 잘못 봤네. 그렇죠. 77,000. 잘못 봤죠. 어, 77,000. 그러니까 한 여기서 손절 원래 하려고 하고 각오하고 여기가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한선인데 여기 닿으면 손절한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힘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손절 안 하고 그냥
이익으로 익절로 끝날 것 같아요. 기아는. 그래서 이거 되게 좋고 저한테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이제 SK 가스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아쉬운 주식 중 하나인데 최근에 왜냐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어제 VI 두 번 발동되면서 여기까지 쳤거든요. 제가 평단이 3,900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서 샀어요. 여기 한 이쯤에서. 그러니까 이쯤에서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팔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안 판 이유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어 기관이 기관이 신기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일. 일단 18일에도 매수했고 19일에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까지도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마저도 매수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팔아치우고 있고 그래서 되게 나쁘지 않 이게 장기적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게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 뉴스가 언제 터지다 보니 오늘부터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급등 나온 날에는 뉴스가 거의 없다가 이거 뉴스 별거 없는 거거든요. 막 광고 뉴스고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온 거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LNG 사업, 뭐 LNG 가격이 오른다느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근거는 이제 한번 눌러주잖아요. 그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오른 폭등한 다음에 이 눌러주는데 보시면 이 진동폭이 이 진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차트 기본적인 해석에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개인이 팔아치운 거 그다음에 뉴스가 아직 완벽하게 터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생각 그런 게 이제 거기 하나 더 이게 되게 고배당주라 사실 제가 배당 투자하려고 산 건데 배당을 되게 많이 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임금이 발표되는 거란 어떤 기대감까지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된다면은 한 여기서 지금 오늘도 단일 그 뭐야 동일호가에서 엄청나게 뛰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8,800에서 오늘 여기까지는 올랐었고 여기서는 횡보를 했는데 내일 아마 장 시작하자마자 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사실 폭락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은 비록 많이 손해를 봤지만 이만큼. 그리고 지금도 이 오버나잇 하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SK가스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SK가스는 여기 따로 제가 장기 투자로 빼놨는데 원래 장기 투자하려고 한 거여서 그래서 SK가스도 되게 기업도 건실하고 SK 대기업의 어쨌든 회사니까 일단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여기서 좀 한 50% 정도만 매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아마 했습니다. 또 추매를 해서 아마 평단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한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추매를 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매수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개인이 너무 많이 샀고 최근에 물론 그전엔 계속 팔았지만 그때는 이제 주가가 기어서 판 거고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부터 개인도 샀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이 근데 더 많이 샀고 어쨌든 기관과 개인이 파는 행태가 그려졌는데 그게 이제 오늘 주가가 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12만 3,7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구름대 위에서 이런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등을 내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되게 짧게 잡았을 거예요, 아마. 아모레 같은 경우는 네. 12만 2,510원. 그러니까 한
뭐 이 정도만 떨어져도 구름대 밑으로 그냥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손절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거는 떨어지면 또 그냥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평단은 이 정도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래도 최대한 낮게 제가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기대가 막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진 않다. 왜냐면은 언제든 이건 여기 깨면은 순간 이제 낙폭 예상이 돼서 지금 하락 추세기도 하고 아무튼 이 친구는 그렇습니다. 얘는 그냥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거라는 좀 기대가 오늘 있었는데 다행히 상승 추세 이거는 이제 장중에 제가 갑자기 사게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차트 보다가 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사게 됐는데 나쁘지 않았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서 내일 한 번 더 반등을 내려볼 수 있지 않나. 이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망치형도 굉장히 뭐 좋은 신호고요. 구름대를 저항을 깬다면 좀 큰 상승도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손절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아니면 이 정도, 전 저점 뭐 이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믿음이 제가 있었는데 그 믿음에 지금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마 더 내일은 낙폭을 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점은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사들였다라는 게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겠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T 현대 붙은 이게 테마주 아닌 테마주로 해서 이제 뭔가 HT 현대 붙은 애들이 다 잘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왜 얘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이 친구도. 하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이기도 하고 어떤 여행 수요가 연말이기도 하고 여행 수요가 증가해서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오산이었고요. 내려가네요. 그래서 이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손절하기 아까워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손절할 거예요. 그냥 여기 닿으면 진짜 답 없는 거고 여기 전에 반등 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 주식은. 네. 여행 안 가나 봐요, 사람들. 그래도 국내 1위 여행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메가리가 참 없는 모습입니다. 몇 개월째. 이 부채도 아마 많아요, 이게. 얘네 부채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쌓여 있고 그래서 회사 펀더멘털도 안 좋고 괜히 들어갔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엔터주인데 이제 굉장히 고평가를 받다가 좀 조정이 오는 것 같아서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많이 후회가 되는 그 종목이고 이것도 아마 여기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나 전 저점에서 손절 때릴 것 같습니다. 얘도 매수세도 너무 약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한전 KPS는 이거 구름대 뚫었길래 더 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뚫을 만한 어떤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거 뭐 뉴스도 거의 없고 어, 연결이 잠깐 켰다고 하는데 네 다시 됐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도 지금 거의 손절가 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3,340, 400, 33,300, 450에서 손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지금 뭐 물이 턱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볼 수 있고 얘도 이제 실수한 거죠, 사실. 그래서 얘도 아쉬워요, 굉장히.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제가 한 요렇게 네 개는 버릴 생각입니다. 내일. 그냥 뭐 오르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과감히 손절하고 요 네 개에서 벌자. 요 네 개는 제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SK 가스에서 좀 내일 크게 반등이 나와줘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SK 가스는 비록 배당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점으로 이제 뭐 상한가까지 가거나 아니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2, 30, 20% 이렇게 올라준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흔쾌 오지 뭐야 흔하게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할 생각이고, 삼성화재나 신영증권은 잘 주가가 안 떨어지네. 이게 많이 떨어져야 제가 매수를 하는데 아마 배당 연말 되니까 배당주들이 잘 힘을 쓰긴 하더라고요. 삼성화재는 원래 높았으니까 떨어진 거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은 요즘에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ARM은 제가 이제 공모가 근처 왔다 사서 샀는데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또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저점 그래도 꽤 낮은 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해봤자 끼케야 10,000원 손해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면 충분히 추격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유니티는 참 이걸 산 제 자신이 후회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물렸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냅둘게요. 그냥 얘는 냅두고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나머지는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크게 제가 보고 있지 않고, 어, 상관없이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기면 되기 때문에 당장 10월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배당률이 계산해보니까 한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고배당주 위주로 챙겼고, 특히 우리나라 요 주식들도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번 거를 지금 손익이 335원으로 나오고 있죠. 처참합니다. 국내에서 번 거 다 미국이 까먹고 있고, 그다음 스윙 같은 경우도 겨우 이제 3만 원 결국 남았습니다. 마진이. 심지어 여기서 또 8천 원 지금 까먹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1천 원? 2만 1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1천 원 지금 벌고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다. 굴리고 있는 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했다라고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